네, 등기 신청 절차와 관련돼서 가장 먼저 태파인 신청주에서 보았고요. 자, 그러면 등기는 신청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니까 등기 신청 행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누구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냐? 그건 아니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만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테마로서 등기 신청 적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은 누가 갖느냐에 있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이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즉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의 신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러면 등기 신청에서 등기 권리자, 의무자를 우리는 등기 당사자라고 하고, 이렇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 신청 적격을요, 등기 당사자 능력 이렇게 나오게 돼요. 똑같은 말입니다.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등기 기록만 보고 형식적으로 파악해서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 또는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만이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이 사람들만이 신청 적격을 갖는 것이죠. 자,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좀 보죠. 자, 옳은 것은요, 7번 보시면, 자, 우리가 자연인, 법인, 그러니까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 법인, 또 법인 아닌 사람, 법인 아닌 재단, 이 경우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자연인은 일단 출생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출생하기 전에 태아는요, 태아 명의로는 등기할 수가 없죠. 아직 자연인이 아니니까. 자, 우리가 자연인, 법인, 그리고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이니까요. 민법상 조합은 없습니까? 조합은 명의 합의 등기를 하지, 민법상 조합은 법인도 아니고 법인 아닌 사단도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조합 명의로는 등기를 못하는 거죠. 자,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이에요. 공법인도 법인이잖아요. 법인이면요, 그 형식, 따지지 않고요. 어떤 법인이냐, 종류를 따지지 않고 다 그 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보시면 17세인 갑은 없습니까? 일단 자연인이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에서 등기 신청 능력을 당연히 갖는 거죠. 여기서 등기 신청 능력이라는 것은요, 아마 이게 기출됐던 내용인데요.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사람들의 이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신청을 할 때도요, 우리가 민법하고 연결시키면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권리 능력, 이 등기 신청 적격, 등기 당사자 능력은요, 권리 능력과 유사한 개념이에요. 그럼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권리를 갖는 건 아니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법률 행위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잖아요. 법률 행위. 그러니까 법률 행위가 바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신청하고 대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 능력이 가는 사람의 법률 행위에서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권리 능력을 가진 자들이 구체적으로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이 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습니까? 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신청 능력은요, 우리 보통 행위 능력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17세의 갑이기 때문에요, 등기 신청 적격은 있어요. 그러면 적격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아무런 법정들의 동의 없이도 당연히 등기를 당연히 신청할 수 있느냐? 3살을 먹은 애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3살 먹은 애가 등기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등기를 신청해요. 그러니까 3살 먹은 애가 등기 명의는 될 수 있기 때문에 등기 신청 적격은 가져요. 그 사람 이름으로 3살 먹은 애 이름으로 등기는 할 수가 있지만 걔가 직접 신청을 못 하겠죠. 그럼 걔는 신청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법정 대리인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법정 대리인의 대리에 의해서 등기가 돼야 되겠죠. 아니면 그러니까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대리에 의해서 등기 신청이 이루어져야 되지 단독으로는 못 한다는 거죠. 다만 의사 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행위 능력도 반드시 필요하냐? 그러면 17세면 의사 능력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행위 능력도 필요하다 그러면 없습니까? 단독으로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거죠. 단독으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지만요, 우리가 행위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요, 그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이 손해 보는 걸 막기 위해서 이게 단독으로 못하게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미성년자에게 100% 유리한 행위라면요, 단독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없습니까?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잖아요. 법률 행위를.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100% 유리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등기를 할 때도요,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한다고 했을 때, 자, 을도 미성년자고 갑도 미성년자라고 해보죠. 그럼 미성년자면요, 그러면 걔들이 그냥 단독으로 두수를 미성년자들끼리 가가지고 등기소 가서 등기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을은 어떻습니까? 이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죠. 얘는 단독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갑은 어떻습니까? 등기를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이잖아요. 손해보는 사람이니까 단독으로는 얘는 못해요. 단독으로 못하고 법정들의 동의서 가져와야 돼요. 동의나 대리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는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등기 권리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등기 신청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신청 적격이나 당사자 능력, 그러니까 등기 당사자 능력, 우리 시험 보는 과정에서 당사자 능력 이렇게 나오면요. 이건 등기 신청 적격을 묻는 거예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즉 명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능력을 보는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등기 신청 능력 이렇게 하면은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좀 구별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당사자 능력하게 되면은 명의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이고 등기 신청 적격을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등기 신청 능력 이렇게 나오면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권리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인 경우에 등기부자는 단독 신청이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우비라는 사람이 미성년자인데 자기 앞으로 최초의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요. 이건 자기한테 100% 유리한 거죠. 등기 권리자로서 신청하는 거잖아요. 손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나온 기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세에 가면요. 이게 보존 등기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신청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청 능력 그러면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 당사자 능력 그러면 우리가 명의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언어 능력의 문제죠. 이런 식으로 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5번 보시면요. 동명의로 동면들이 법인 아닌 사람, 동은 지방자치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 동명의로 등기할 수 없지만 이 동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단체 가지고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하게 되면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그 동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동명으로 등기한다고 하더라도요. 신청은 누가 하겠습니까? 대표자가 가서 신청하겠죠. 대표자가 가서 신청을 할 때요. 대표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죠. 동명의로. 그러니까 법인 아닌 사단이나 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가서 신청을 하는데 대표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죠. 5번은 맞죠. 자, 8번은요. 또 똑같은 등기 신청 적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예요. 사람들의 단체죠. 동대표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법인 사단이 되겠죠. 만약에 법인화를 했으면 이거는 사단 법인이 될 것이고요. 근데 동대표들의 모임, 이런 보통 등기가 안 돼 있죠. 법인화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법인화가 안 돼 있으면 법인 아닌 사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법인화가 돼 있으면 사단 법인으로서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고 법인화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비법인 사단으로서 그 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죠. 없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2번은 학교는요, 하나의 시설물일 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교 명의로는 등기할 수가 없는 거죠. 학교 명의로는. 그러니까 국립학교는 국가의 시설물일 뿐이니까 국가 명의로.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이니까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사립학교는요, 사립학교를 만든 사립재단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단법인은 시설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립재단법인 명의, 그러니까 설립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죠. 자, 3번 보시면 특별법상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상 조합은요, 이것은 사단의 성질이 없어요. 단체로서 성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조합은 명의 합의 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법상 조합 나면요, 이거는 실질이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이 조합이 법인화가 돼 있으면요, 그 사단 법인으로서, 만약에 법인화가 안 돼 있으면요, 비법인 사단으로서 그 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명의, 즉 그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지 그 조합원의 합의 등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럼 농업협당조합 같은 경우는 법인화가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농업협당 조합 명의로 사단으로서 사단 법인으로서 농업협동조합 명의로 등기를 하면 되고, 만약에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이런 것들은 법인화가 안 돼 있어요. 법인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비법인 사단으로서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명의로 등기를 한다는 거죠. 조합원 명의 합의 등기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을 하는 거고요. 자, 지방자치단체도요, 등기 명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 동리는 지자체가 아니죠. 읍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없죠. 다만 동리 같은 경우는 비법인 사단을 결성하면 비법인 사단으로서 등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 틀린 내용이죠. 자, 법인한 사단, 법인한 재단 없습니까? 그 사단, 그 재단 명의로 등기를 하죠. 다만 신청은 대표자가 신청하겠죠. 여기서 관리는 대표자의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가 구분 건물 등기 하다 보면 습니까? 여러분 집합건물법 하다 보면 구분 소유자들의 모임으로 있는 관리단이라고 하고, 그 관리단이 비법인 사단의 성질을 갖잖아요. 그럼 그 관리단의 대표자를 관리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의 다른 표현입니다.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절 보시면 등기 신청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자의 신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럼 과연 누가 신청하느냐? 등기 신청이 이제 당사자가 나오죠.
최근에는요, 등기 신청의 당사자인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가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 있어요. 우리 등기법상에 말하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요, 실체법상, 즉 민법상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등기부 액면만 넣고 따집니다. 액면만 넣고요,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 등기 기록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자, 가백에서 을 앞으로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매매. 근데 매매가 무효예요. 매매가 무효면 이 사람 소유자 아니죠. 근데 등기를 이제 할 때 넣었습니까? 이 사람은 등기 권리자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등기부자. 이 사람은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도 민법상에서는 소유자가 아니지만요. 우리 등기 기록상으로 넣었으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소유 명인으로서 이 사람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민법상의 어떤 권리 의무는 전혀 불문을 하고요. 오로지 등기 기록상 새로운 소유자로 등기가 되면은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 상대적으로 가본 권리를 잃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기록만 보고 형식적으로 파악한다는 거죠. 권리자 의무자를. 자, 1번 보시면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는요.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는 실제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람. 그래서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등기 신청에 협력할 걸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고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실제로 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는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백에서 을 앞으로요, 이전 등기를 한다. 매매로 원으로 X물건 15 매매로 원으로 이전 등기를 한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요. 갑도 어떻습니까? 등기 인수 청구권을 갖는 거죠. 혼자서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등기 절차에 협조하라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을이 만약에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요, 을이 등기 권리자. 갑이 등기 인수 청구권 행사하면 갑이 등기 권리자. 구체적으로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그러니까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을이 청구하면 을이 되고 갑이 청구하면 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행사한 사람은 그때부터 틀려질 수 있어요. 근데 을이 행사하든 갑이 행사하든 다 둘 다 을 앞으로 이전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을로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등기 기록만 놓고 판단합니다. 누가 권리를 행사했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따지지 않아요. 그냥 등기 기록만 보고 따집니다. 자, 2번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죠.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 여부는 없습니까? 등기 기록만 보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체법상 등기 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하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고 그냥 등기 기록만 보고 형식적으로 파악한다는 거죠. 따라서 3번 보시면요.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등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보통은 일치해요. 보통은 등기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등기를 청구할 거 아니에요. 손해보는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요. 등기를 통해서 이득을 볼 사람이 청구할 테니까 일반적으로 일치하지만요. 갑이 등기 인수를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등기를 인수를 청구하면 갑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그러나 을 앞으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을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이게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자, 4번 보시면요. 매도인이 등기 인수청구권 행사합니다. 이런 거죠. 등기 인수청구, 갑이 행사한다고 했죠. 그럼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갑이 될 것이고요. 그를 통해 가지고 등기는 어떻게 돼요? 을 앞으로 등기가 되죠.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을이 되겠죠. 을이. 그래서 등기 인수청구권 행사하는 경우에는요. 매도인이었습니까? 우리 절차법상으로는 매도인은 여전히 등기 의무자고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죠. 그러니까 갑이 등기 인수청구권 행사했을 때는 실체법상으로는 갑이 등기 권리자, 절차법상으로는 을 앞으로 등기가 되니까 을이 등기 권리자. 우리는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를 중심으로 보는데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요. 간단해요. 등기부에 누구 이름으로 되느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구별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잘 이렇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요. 실체법상 등기 권리 나오면요. 청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을이 청구하면 을이고 갑이 청구하면 갑이니까. 누가 청구하고 있느냐는 시험 문제에 써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청구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누가 청구하는지가. 그러면 그 청구하는 사람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등기를 한번 딱 적어요. 등기부를 썼더니 누구 명의로 지금 등기가 되느냐. 그 사람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예요. 간단하죠, 굉장히. 자, 5번 보시면 부동산이 갑을 병으로 매도됐으나 등기 명의가 갑에게 남아있어 병이 을을 대위하여 이전 등기 청구를 신청합니다. 이전 등기를 신청해요. 자, 그러면 갑에게서 을에게서 병으로 전매가 된 상태에 있었습니까? 병이 을을 대위해서 지금 이전 등기를 생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청구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누가 되겠습니까?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저기 답이 써져 있잖아요. 병이 지금 하고 있다고 했죠. 주어. 병이. 그러니까 병이 절차법상, 아니, 실제법상 등기권이자. 그러니까 병의 대위행사에서 누가 앞으로 등기래요? 을 앞으로. 그러니까 을이 절차법상 등기권이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청구하고 있느냐, 액션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법상 등기권이자.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되느냐, 이 사람이 절차법상 등기권이자.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한 거예요. 뭐 실체적 권리관계를 따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쉬운 거죠. 더 편하고. 그렇습니까? 여기서는 을이 절차법상 등기권이자. 맞죠? 자, 10번도 보죠. 이제 10번도 비슷해요. 다 이것도 기출됐던 내용인데, 자, 보죠. 자, 옳게 설명한 거예요. 여기는 절차법상 등기권이자 의무자로 딱 국한해놨습니다. 자, 뭐냐면, 갑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대해서 을 명의로 근저당권을요, 을 명의의 근저당권이죠. 그러면 갑이 소유자 써야 되겠죠. 절차법상은요, 써봐야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된 줄 알 수가 있으니까요. 갑에서 을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는데요. 그 근저당권을 병에게 이전을 한대요. 뭐 근저당권 이전하니까 병에게였으니까 이전을 부기 등기로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을에게서 병에게로 이전이 됐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새롭게 등기명에 누가 나왔어요? 병이 나왔죠. 병이 절차법상 등기권이자. 상대적으로 을이 저당권을 잃었겠죠. 을이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 갑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렇죠? 등기 기록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등기 기록상 이 사람은 저당권을 취득하고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저당권을 상실했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절차법상 등기권이자고 등기 의무자는 당연히 을이 되겠죠. 을이. 갑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전 되든지 말든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된다. 맞죠? 등기를 그려보면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2번 니은 보시면 갑에게서 을로 을에게서 병으로 순차적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을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해요. 갑이 병을 상대로 병 등기의 말소로 명하는 확정 판결을 얻어서 그 판결에 따라서요. 자, 그러면 갑에게서 을로 을에게서 병으로 이전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요. 병의 등기를 말소하는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에 의해서 씁니까? 병의 등기를 말소를 해요. 자, 그럼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됐어요, 이제? 을명의로 왔죠? 을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우리는 누가 소유자인지 이걸 따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단순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더 잘 맞추겠죠. 법 자체를 아예 모르면 더 잘 맞추겠죠. 그림만 딱 그려가지고 쓰면 병이 말소됐네. 그럼 을이네. 을이었습니까? 을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갑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요. 누가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보는 게 아니에요. 등기만 딱 그려가지고 쓰니까 누구 명의로 됐느냐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명 이게 말소됐으니까 다시 을명의로 왔잖아요. 을이 등기 권리자. 간단하죠. 여기서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누가예요?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어요? 갑이 하고 있잖아요. 갑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그러니까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요. 문제 안에 답이 써져 있고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였습니까? 이렇게 등기를 그려보아서 누구 이름으로 가느냐 이건 보면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병원 소유권이 상실되잖아요. 등기부상. 이게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시죠. 채무자 갑에게서 을로 소유권 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갑의 채권자 병의 등기 원인이 사회행위임을 이유로요. 소유권 전등기의 말소 판결을 받은 경우. 이것도 여러분들 좀 어려운 내용이죠. 여러분 이제 민법에서 사회행위 취소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을 대면 돼요. 갑에게서 을로 소유권 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갑에게서 을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합의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왔다는 거죠. 하나씩 쓰면 돼요. 이전등기가 됐다. 근데 갑의 채권자에게는 병이 있대요. 병이 있는데요. 이 갑에게서 을로 처분하는 것이 사회행위. 통정 허위 표시로 의한 사회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민법에서 나오잖아요. 사회행위.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로 쓰면 이전됐을 때 이걸 취소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서.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갑의 채권자에서 병이 이걸 경매하려고 했더니 재산을 주로 빼돌려 놓는 거잖아요. 등기를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채권자 병이요. 그 등기원인 사회행위임을 이유로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판결을 받았어요. 이걸 취소해버렸다는 거죠.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서 이걸 취소해버렸어요. 취소해가지고 씁니까? 이거를 말소를 하는 거예요. 법규에서. 다시 갑 앞으로 등기를 해야 경매를 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뢰 등기를 그래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이것만 기억하셔야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판결을 받아서요. 말소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림만 그리면 되는 겁니다. 아, 갑에게서 을로 이전됐는데 이게 자세히 몰라도 의뢰됐는데 의뢰 등기를 말소한대요. 그럼 등기 권리자 누구예요? 갑이잖아요. 갑. 등기 권리자 갑이다. 맞죠? 그러니까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부자는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가장 잘 맞추겠죠. 그림만 그리면 간단하니까. 그림 그려가지고 을 앞으로 이전할 때는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지만 을 등기를 말소하니까 당연히 갑이 등기 권리자. 그러면 을이 등기 의무자.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 등기부자는요. 그림을 그리면서 등기에서 누구 이름으로 가느냐 이것만 딱 정하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바로 맞추는 거죠. 그림만 그리면. 그러니까 실체 권리 관계를 우리가 민법을 배웠다 보니까 갑자기 실체 권리 관계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힘든 거죠. 이걸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이걸 생각하지 말기로 했잖아요. 등기 기록상 형식적으로만 보고 판단한다고 했으니까 기록만 보면 되는 거야. 기록만 보고.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래서 9번하고 10번을 통해서요. 우리가 등기 기록만 보고 판단하니까 굉장히 쉽게 절차법상 등기고리자 등기부자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11번 보죠. 절차법상 등기고리자 등기부자는 타당한 것은요. 자, 그럼 여기서 보죠. 1번 전세금을 증액을 해요. 전세금을 증액하면 어떻습니까? 전세권자가 어떻습니까? 등기로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거죠. 전세금 지급되면 전세권자가 이득을 갖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금을 증액하니까 그러면 전세권자가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 전세권자가 손해보니까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등기 기록만 보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요. A 앞으로 전세권이 5억인데요. 5억을 7억으로 증액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7억 원에 대한 증액 등기를요. 갑이 2억 받고 하겠어요? 아니면 2억부터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증액을 하겠습니까? 먼저 돈을 지급하고 돈 받고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갑한테 2억 원을 지급을 했어요. 전세금 2억 원 올렸으니까 2억 올려주면은요. 그러면은 이 전세금 5억 원을요. 7억으로 지금 증액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설정자, 소유자, 집주인 갑이겠습니까? 전세권자겠습니까? 당연히 전세권자가 요구할 거 아니에요. 2억 줬으니까 등기부도 2억 올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왜 당연했습니까?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죠. 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돼야 나한테 유리하니까. 안 그러면 500개 우선배제를 못 받잖아요. 내가 2억 해서 7억을 지급했는데 7억 우선배제를 받으려면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리하니까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등기 기록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등기 기록만 보고. 그 다음에 2번 지상권이 설정된 후 지상권이 이전된 후에 그 지상권이 말소해요. 지상권 이전된 후에 말소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당권을 집어넣어도 마찬가지겠죠. 갑에게서요. A 앞으로요. A가 지상권자인데 1회 돼가지고 B 앞으로요. 지상권이 이전이 돼요. 그럼 현재 지상권자는 A예요, B예요? B가 지상권자잖아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없습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만약에 지상권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은 없으면 이제 현재 지상권자가 B이기 때문에 이때 갑은요. B와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받아야 되죠. 꼭 돈을 받는다기보다는 만약에 저당권이었어도 마찬가지예요. 저당권이 있고 저당권 이전됐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갑은 B한테 돈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받으면서 저당권 말소해줘야 되겠죠. 그럼 지상권도 마찬가지죠. 현재 지상권자는 B이기 때문에 B가 말소를 해줘야 말소가 되는 거예요. A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B가 말소를 해줘야 말소가 되기 때문에 현재 지상권자인 어떻습니까? 지상권의 양수인과 공동신청해서 말소를 신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자가 쓰면 말소니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지만 등기 의무자는 어떻습니까? B가 돼야 되는 거죠. B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B와 공동으로 신청할 때 어떻습니까? 이때 이전 등기만 말소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지상권이 말소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이 신청할 때 말소 신청은 뭔 말소를 신청해요? 주등기로 되어 있는 설정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주등기에 설정 등기가 말소되면 부기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이런 과정에서 말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저당권 말소는 우리가 공부했는데 지상권 말소는 따로 예를 들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내용일 거 아니에요. 저당권 말소되는 경우나 지상권 말소되는 경우나. 그래서 소유권 유예 권리가 이전된 다음에 말소될 때는요. 현재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야 되겠죠. 3번 전세권 말소 등기의 경우 등기 권리자. 말소 등기를 할 때 넣습니까? 말소가 되는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바뀌었죠. 말소가 되는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4번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감액을 합니다. 감액을 하게 되면요.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저당권자가 당연히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유자가 없습니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설정자.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는 근저당권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이건 우리가 나중에 가등기 시간에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 이후에요.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요.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습니까?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 갑이라는 사람이 이중양도를 한 것이 되겠죠. 처음에 이 사람과 매매를 해가지고 가중해 준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이전 등기하고 본등기해줘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할 때는 누구한테만 할 수 있어요? 을은 갑과 매매를 하기 때문에 오로지 갑한테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지 이중양수인한테는 어떻습니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없죠. 그러니까는 을은 오로지 갑한테만 이전 등기, 즉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권리자 병이 아니라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 항상 고정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매매 당사자인 갑에게만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 병한테는 청구를 못하는 거죠. 4번만 뭔가 다 틀린 거죠. 자, 12번은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죠. 그래서 보존 등기에서는 등기 권리자만 존재하고요. 그렇죠. 상속이든 유증이든 어떻습니까? 다 이전 등기 넣습니까? 상속 같은 경우는 이제 수중자가 등기, 상속인이죠. 아니, 상속이니까. 상속인이 등기 권리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신청할 때 씁니까? 사망한 피상속인은 사망했으니까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것이고, 유증에 따른 이전 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다 공동 신청이죠. 그럼 유증을 받은 수중자가 등기 권리자가 될 것이고요. 등기 의무자 넣습니까? 유언 집행자가 있으면 유언 집행자가, 유언 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그 유언을 집행하기 때문에 유언 집행자 상속인과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죠. 그럼 얘들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자, 환매특약 등기에서요. 우리가 매매에 있어서 넣습니까? 매수인이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지만 환매특약 등기에서는 매도인에게 환매권을 유보시키는 등기이기 때문에 환매특약이 되면 매도인에게 환매권을 주는 등기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당연히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매수인이 다시 등기 의무자가 되고요.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특약 등기에서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뒤바뀌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환매특약 등기를 또 하게 될 텐데,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에 있어서의 등기 권리자 의무자와 환매특약 등기에 있어서 권리자 의무자가 뒤바뀌기 때문에 한 장의 신청서를 일괄 신청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청서는 따로따로 쓰고 그러나 동시에 제출한다고 했죠. 저당권 설정에 있어서는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 말소할 때는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다시 회복하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이 내용은 뭐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단독 신청이 나옵니다. 단독 신청. 조금만 좀 보도록 하죠. 단독 신청. 자, 우리가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이고, 공동 신청일 때 그러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를 정확히 우리가 인식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근데 때로는 이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단독. 근데 성질상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는 등기가 있는가 하면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일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죠. 판결에 의한 이제 등기 신청이 되는 거죠. 자, 13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원래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일방 협조하지 않으면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지 패소한 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가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든지 아니면 등기 의무자, 매도인이 등기 인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그 등기 의무자인 매도인의 단독 신청에서 가능한 것이지 패소한 자는 안 되는 거죠. 자, 2번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요. 등기표 정보를 제공하느냐? 우리가 등기표 정보는요. 등기 의무자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가 신청할 때만 제공할 수 있어요.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기 때문에 제공할 수가 없죠. 등기에. 또 뒤에서 어차피 등기표 정보 시간에 나오는 거고요. 자, 3번 보시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요. 이 사람이 단독으로 신청해서 등기할 수 있는데 소송이 다 끝나고요. 승소 판결을 받고 사망을 해버렸어요. 자, 사망을 해버리면요. 이때는 사망한 자 명의는 등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승소한 등기 권리자의 지위를요. 그 상속인이 그대로 승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판결문에서 상속인이 직접 자기 명의로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사망자 명의로는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사망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상속인 명의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무자가 소송에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는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 판결에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승소한 자만이 등기를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신청할 수 있고 패소한 자는 못한다고 했죠. 그러면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요. 갑에게서 을에게로, 을에게서 병에게로요. 이제 매매가 있고 전매가 있었는데 자, 을이라는 사람이요. 이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은요. 3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지만 3자 합의가 없으면요. 병은 을을 대위해서만 신청할 수 있죠. 대위해서만. 병이 을을 대위해서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때요. 신청할 때. 그러면 이때 등기소에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로 나올 것이고요. 병이 을 대신에 등기 권리자로 나와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를 하는 거죠. 이게 대위 신청이라는 거잖아요. 병이 을 대신 나와가지고요. 을 앞으로 등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위죠.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합니다. 근데 갑도 안 나와요. 갑도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병이라는 사람은요. 을의 갑에 대한 권리를 소송으로서 제기하는 거죠. 대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위 청구 소송에서요. 병이라는 사람이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승소 판결을 받았으니까 승소한 병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단독으로 을 앞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병의 승소는요. 병의 을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게 아니죠. 병은 지금 을의 갑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면서 대신 승소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병은 의뢰에 대해서는 권리를 청구한 적도 없어요. 의뢰갑에 대한 권리를 대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의를 대신해서 의뢰 승소 판결을 받아준 거죠. 그러면 이 소송에서 승소자는 없습니까? 병뿐만 아니라 을도 승소 판결을 받아내요. 을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그럼 이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 누구예요? 갑이죠. 갑은 패소했으니까 단독으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채권자뿐만 아니라 승소 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받는 채무자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법적으로 따지면 병은 지금 의뢰 승소 판결을 받아준 거예요. 의뢰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5번 등기결제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요.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14번 보시면은요. 자, 1번은 좀 어려운 내용이고 예전에 기출됐었는데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등기결제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제 단독 신청하겠죠. 근데 그 판결 주문에요. 등기 원인 이런 게 기록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자들께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요. 판결 이후에 이 사람은 매매를 원인으로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러면 그 매매, 등기 원인, 판결 주문에 있는 등기 원인 매매한 날짜를 적으면 되는데 판결 주문에 이런 게 기재가 없어요. 그럼 기재가 없으면 등기 원인을 적어야 되는데 뭘 적느냐에 있어서는요. 판결 선고일을 등기 원인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결 선고일을 적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시험 문제 나오면 송달이라고 나온 거면요. 무조건 틀린 말이라고 기억하세요. 송달은요. 판결이 나면 어떻습니까? 판결을 받은 사람한테 판결 정보를 송달해줘요. 송달이라는 것은요. 그냥 알 수 있도록 인식하라고 송달해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송달이는요. 우리 등기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판결 무슨 송달 나오면 다 틀린 의미예요.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판결 선고일을 기재를 해요. 자, 2번 보시면요. 이행 판결에 가집행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확정 판결이 가지고 와야만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 선고만으로는 단독 신청이 안 되고요. 자, 2번 보시면요. 판결에 의한 소유권자들께 신청할 때는요. 판결로 끝났을 때는요. 판결 정본이 있겠죠. 정본 가져야 되고. 근데 1심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1심에서 판결 정본, 승소 판결 정본이 있다고 하더라도 2심에서 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1심 판결이 확정됐다는 확정증명서를 가져야 되는 거죠. 판결이 송달됐다는 송달증명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확정됐다는 확정증명서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확정증명서가 끼워져 있는 판결 정본을 우리는 확정판결 정본이라고 해요. 확정이 돼야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정본과 함께 확정증명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합쳐서 우리는 확정판결 정본이라고 하는 거죠. 자, 4번 보시면요. 이제 조서를 들고 와도 상관없죠. 소송이 끝나는 것은 끝까지 서로 싸우면 판결로 가지만은 중간에 없으니까 합의를 볼 수도 있고요. 판사 앞에서. 아니면 누군가가 포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기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요. 조서만 작성하고 소송이 종결이 됩니다. 그럼 이게 조서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조서, 내가 만약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내가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면 간단히 조서만 작성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포기한 사람이 항소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서 자체가 써지면요. 그걸로 확정되는 효력까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조서를 가져오면은 따로 확정증명서를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조서 자체에 확정력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거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갑하고라고 소송을 들어가면요. 자꾸 법원에서는 조정을 가려고 해요. 조정이 되면 어떻습니까? 조정을 이제 해가지고요.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다 받아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정 조서만 작성해요. 조서만 작성하고 끝나버리는 거야. 만약 끝까지 싸우게 되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패소를 할 거 아니에요. 만약 이 사람이 패소됐다고 해보죠. 그러면 네가 왜 패소됐는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납득시킬 수 있도록 판결문을 굉장히 길게 적어야 돼요. 판사들이 힘든 것은요. 판결문 쓰는 게 힘든 거예요. 판사들은 어떻습니까? 과로해가지고 쓰러져 죽기도 해요. 그 사람들은 밤새 판결문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판하는 동안에는요. 쉬는 시간이에요. 이 사람들은. 판결문 쓰는 게 힘든 거예요. 판결문 쓰니까 왜 네가 졌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 판결문 쭉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항소를 하는 거죠. 항소를. 근데 간단하게 제시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었습니까? 이 사람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판결, 네가 왜 어떻게든 이유를 쓸 필요가 없죠. 그냥 당신들이 조정한 내용대로 씁니까? 그냥 조서만 작성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판사도 굉장히 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조정을 하면서요.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걸 조정을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안 받아줘요. 그럼 얘 패소시켜요. 만약에 얘는 받아들이는데 얘가 없습니까? 안 받아들여요. 이러면 판사 기분 나쁘겠죠. 나를 피곤하게 했으니까 얘를 패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조정을 제시하면요. 제대로면 다 받는 거예요. 안 받으면요. 그 사람 무조건 패소시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조서가 작성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더 위에 사람도 편한 거예요. 조서가 작성하면 이걸로 소송 끝나버리는 거죠.
소송 끝나니까 1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판결로 끝나면 어떻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항소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항소하다 보면 대법원까지 올라와요. 그럼 대법원에서도 짜증날 거 아니에요. 사건 그렇지 않은데 많이 들어오는데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요, 판사들한테요, 어떻게든지 조정해서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 업무가 줄어들 테니까. 그래서 판사는요, 조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습니까? 이 사람 인사고과에 반영돼가지고 승진이 좋을 거고요. 이 사람은 1년 동안 조정이 하나도 없어요. 다 판결로 끝나가지고 이 판결이 전부 다 대법원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어떻습니까? 이 판사가 굉장히 싫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승진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조정을 이제 제시했는데 어떻습니까? 조정을 한 사람이 안 받아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 때문에 내가 승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패소시켜야 되겠죠. 재판은 이래요. 재판이. 그러니까 조서는요, 조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지면서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 5번 보시면, 이런 이야기 할 시간이 아닌데, 지금. 자, 5번 보시면 확정 판결에서 말소를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판결에서 말소를 함에 있어서도 일방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말소를 하는데, 말소를 함에 있어서요, 등기상 이해관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해관계를 승낙서는 따로 첨부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하는 것은요, 그냥 공동 신청할 것을 혼자서 신청할 수 있다는 것 뿐이고, 첨부 정보는요, 거의 다 똑같이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는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아까 전세권자고 1대1 해가지고요. B라는 사람이 전세권 저당권자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공동으로 말소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말소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니까 갑이 A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으니까 말소를 시킵니다. 그럼 승소 판결에서 말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B는 어떻습니까? 이해관계 되잖아요. 이해관계 되니까 이 사람은 승낙서를 따로 가져와야 돼요. 비록 갑이 승소 판결에서 단독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갑은 A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지 B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B의 승낙서는 따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근데 B가 승낙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승낙서는 안 써줘요. 그렇습니까? 또 B를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판결에 한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도요. 등기상 이해관계 승낙서는 반드시 또 첨부가 돼야 되는 거죠. 4번 맞고 탈린 거죠. 15번 또 있는데요. 15번. 판결이 16번까지 있네요. 16번까지만 좀 보도록 하죠. 자, 1번. 확정되지 않은 가처분 결정이요. 가처분 결정만으로서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가처분 결정안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에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요. 등기를 이행하라는 등기와 관련된 이행 판결문을 가져와야 등기관이 그걸 보고 등기를 이행해 줍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요. 등기와 관련된 이행 판결문을 가져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지만 그 형성 판결문에 의해서도 등기 권리자든 등기부자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유물 분할 판결은요. 승소자 패소자가 없다라고 했죠. 승소 패소가 없이요. 그냥 각 공유자들은 그 판결문 들고 와서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적으로 표현하면 각 공유자들이, 소송법적으로 표현하면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등기법적으로 표현하면 등기 권리자가 됐든 등기부자가 됐든, 여기는 승소라는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을 함에 있어서도요. 만약에 갑을병이 세 사람이었으니까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5분의 3의 지분권을 가지고서 지 마음대로 하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 청구하는데 을이라는 사람도요. 이 사람 편이 돼가지고 공유물 분할에 이제 응하지 않아요. 그럼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은요. 얘들 어떻습니까? 당연히 공유물 분할 협의에 응해야 될 의무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성권이죠. 형성권 행사하는데 이 사람이 분할 협의에 응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법원에 가가지고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근데 법원에서 이제 이 사람들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 와가지고 얘들은요. 법정에 가는 게 아니에요. 원고 피고 앉아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요. 판사실로 가는 거예요. 판사실에 가가지고요. 판사가요. 야, 공유물 분할해봐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3대 1대1로 분할하는 방법이 너무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많이 가지고 해서 공유물 분할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협의가 되면 판사가 다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나와서 조서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일 다시 오라고 해요. 내일 다시 와도 이 사람이 협의가 제대로 안 돼요. 조금이라도 많이 가져가려고. 언제까지 판사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되겠다. 이거 값 받고. 이거 을 갖고 이거 병 가져. 판결을 때려버려요.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그럼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면 어떻습니까? 등기배는 공유라고 돼 있지만요. 이거는 갑의 것, 이건 을의 것, 이건 병의 것. 등기 없이 바로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형성 판결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형성 판결이니까 어떻습니까? 등기 없이도요.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처분하려면 단독 소유라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어떻습니까? 이 판결문 들고 와서 병이 단독 소유라는 등기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갑도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건 나도 팔아야 되겠다 해서 이 판결문 들고 갑도 어떻습니까? 단독으로 와서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공유자들은 누구나 그 판결문 들고 와서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는 승소패소라는 개념이 없죠. 3대 1대1이면요. 공유물 분할 판결할 때 병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병한테 더 많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승소패소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공유자,
등기 권리자였든 등기 의무자가 됐던 이거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지만 이걸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자, 3번은요. 이행 판결이든 형성 판결이든 판결에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단독으로 신청할 때 뭘 들고 가요? 확정 판결 정본을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확정 판결 정본이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되는 거죠. 공동으로 갈 때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매매로 오는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할 때는 계약서 들고 가겠죠. 그러면 공유물 분할도요. 당사자들끼리 공유물 분할 협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공유물 분할 협의서가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되겠죠. 세 사람이 함께 가면서 협의서를 들고 갈 텐데 협의가 안 됐으니까 이때는 판결문 들고 가는 거죠. 단독 신청할 때는. 그 다음에 4번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요. 승소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해요. 단독으로 신청할 때 그러면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중간 생략 등기를 억제하기 위한 이런 고민을 받을 필요가 없느냐에 있어서요. 이건 행정적 규제죠. 공법상 규제나요. 중간 생략 등기를 억제하기 위한.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요. 이 공법상 규제들은요. 반드시 통과했다는 서류를 반드시 따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판결서를 가지고 가는 경우에도 판결서에도요. 자꾸 이러네요. 판결서에도요. 반드시 검인은 받아야 됩니다. 계약서를 가져올 때는 계약서에 검인 받고 판결서 가져올 때는 판결서에 검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5번 권리 변경의 원인이 판결 자체 형성 판결인 경우에 등기 신청서에는요. 판결에 의해서 만약에 공유물 분할 판결서를 보죠. 그럼 공유물 분할 판결서에 의해서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분할에 대한 등기를 할 때요. 그러면 등기 원인을 적고 등기 원인 일자로 적을 텐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유물 분할되는 원인은 어떻습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유물을 분할한다는 그 판결에서 정한 형성 처분에 의해서 분할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이 언제 되느냐는요,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분할이 되겠죠. 그러니까 등기 원인 일자는요, 판결 확정일을 적고요. 등기 원인은 공유물 분할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그 판결에서 행한 형성 처분, 이게 바로 공유물 분할이 돼요. 공유물 분할을 적고 공유물이 분할된 날은 언제예요? 판결이 확정된 날이 될 테니까 등기 원인 일자는 판결 확정일을 적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여기까지는 몰라도 나머지 내용은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사실은 여기까지는 신청일까지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또 지연이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기타 단독 신청의 경우들이 나오는데요. 기타 단독 신청은 그부터는 그건 어차피 뒤에서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이것은 뒤에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좀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다음 시간부터는 17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번 주도 좀 등기법이 많아가지고 좀 빨리 나간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음 주는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좀 보고 오시면은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